그간 수많은 UMPC들이 출시가 되었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가장 좋은 성능의 UMPC가 뭐야? 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제품 아야네오 2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아야네오의 새로운 시리즈죠. 바로 아야네오 2에 대한 영상인데요. 국내 출시 전 이렇게 시제품을 먼저 제공을 받아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실제 출시 제품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구독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보통의 기기들 포장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기기 매뉴얼과 덮개를 제거해주면 아야네오 2를 꺼낼 수가 있고요. 이거 디자인에서 얘기할 거지만 기깔납니다. 그리고 안쪽에 어댑터, 케이블, 그리고 여러 국가에서 출시되기 때문에 다양한 변환 플러그들이 있고요. 타입C to A 어댑터가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데 딱 필요한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현재까지 출시가 된 아야네오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인데요. 간략하게 스펙시트 한번 쓱 훑어볼게요. 요즘 성능 좋기로 소문이 난 APU죠. AMD 라이젠 7 6800U 활용하고 있고요.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16GB, 32GB의 램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저장 장치도 1TB, 2TB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디스플레이는 1920x 1200 7인치를 쓰고 있고요. 배터리는 50.2W라고 하고 최대 100W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기본 제공되는 어댑터는 65W까지라고 하고요. 이 외관에서는 정말 깔끔한 형태, 그리고 베젤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 디스플레이가 바로 보였거든요. 이 조작부를 제외하고요. 전면이 전부 유리로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앞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전면의 유리도 되게 얇고 터치도 바로 위치해 있어서 이 화면을 바로 터치한다는 그러한 느낌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깔끔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후면으로 가도 발열 관리를 위해 뚫어놓은 곳을 제외를 하면은 정말 깔끔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모양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는 스팀덱보다는 조금 작고 스위치보다는 큽니다. 대신 무게는 꽤 묵직하거든요. 이 아무래도 6800U의 성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쿨링 시스템이 넉넉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립감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콘솔 패드처럼 정말 편안하고 손에 첩하고 감기는 그러한 그립감은 아니지만 손바닥을 적당히 받쳐주고 범퍼가 위치해 있는 가장자리가 엄청 완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줄 때 적당한 그립으로 편하게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스팀덱보다는 덜 완만해서 살짝 불안한 느낌? 하지만 일자로 되어 있는 스위치보다는 훨씬 잡기가 수월하겠죠. 스팀덱과 스위치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게임을 꽤 해봤지만요, 이 그립 부위로 발열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장시간 게임을 하고 있어도 발열을 느끼지는 못했는데요, 잡는 곳으로 발열이 전달되지 않게 이 내부 설계를 꽤 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이스틱 감도도 괜찮고요. 아야네오 시리즈가 매번 새로운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이 조작감에 대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번 아야네오 2도 굉장히 만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상단 부위가 둥글둥글하니 이 범퍼나 트리거를 조작하기에도 좋았고 눌렀을 때 감도도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이 범퍼의 흔들림은 여전히 있습니다. 달그닥달그닥 하는 거죠. 액박 패드를 만져보면은 단단하거든요.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 범퍼 유격 정도만 좀 아쉽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포트는 깔끔하게 하단에 하나, 그리고 상단에 2개 타입C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단과 상단 중앙에 위치한 포트가 USB 4.0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다가 허브를 연결을 하고 모니터를 연결을 하고 각종 기기들을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타입 A를 바로 연결할 수는 없어서 이제 어댑터가 필요하긴 한데 조금 더 많이 꽂으려면 USB 허브가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의 허브를 마련해 주면은 상단 하단에 전부 활용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괜찮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성능은 전체적으로 만족했습니다. 일단 색역대가 굉장히 좋습니다. sRGB 98%, P3 94%, 나머지 측정 기준도 전부 90%를 넘기기 때문에 웬만한 모니터보다 색역대는 좋고요. 감마값은 2.2와 1.8 사이를 그리고 있습니다. 화면 밝기 역시 최대로 두었을 때 430니트가 넘죠. UMPC에서 350 수준도 괜찮다고 쓸 정도니까 그것보다도 훨씬 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색상 정확도도 휴대용 디스플레이라는 걸 감안하면은 꽤나 괜찮은 성능입니다. 특정 색을 표현 못한다던가 이런 거 없이 전부 평균 이상의 고른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품질은 상당히 좋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크 툴은 가장 유명한 시대벤치하고 3D 마크를 돌려보고 그 다음에 게임 프레임을 알아볼게요.
15W로 두어도 제 생각보다 좋은 성능이 측정이 되었고요. 30W로 두면 8코어 16스레드바를 제대로 받는 성능이 측정이 됩니다. 프로세서 성능은 모바일 저전력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3D마크에서도 성능은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15W보다는 확실히 30W에서 더 좋은 성능이 측정이 되고요. 특히 다이렉트X 11 기반이라면 GTX 1050 Ti를 위협할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확실히 RX 680M 성능이 한 4에서 5년 전 엔트리급 외장 그래픽 카드와 맞먹는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AMD.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프로 모드로 두었을 때 평균 80프레임 수준까지 도달하는데요. 풀 HD라서 외장 모니터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이죠. 밸런스 모드로 두어도 제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습니다. 50프레임이 넘었으니까요. 호재도는 확실히 버겁다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아마 FSR을 설정해 주거나 해상도에서 타협을 봐야 훨씬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라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유저와 겨뤄야 하는 FPS가 아니라서 예전 콘솔 느낌으로 다가가면 뭐 나쁘지는 않겠더라고요. 레식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설치를 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렌더링 스케일 100%에서도 100프레임이 넘기 때문에 외장 모니터를 두어도 꽤나 할만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쳐는 가장 차이가 적은 게임이었는데요. 밸런스 모드로도 충분히 높은 프레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력을 조절한다면은 한 15W나 22W 요렇게 두 개 중에서 쓸 것 같더라고요. 위쳐는 갓겜이죠. 네. 어쌔신 크리드 발랄라도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게임이죠. FSR까지 실행을 시켜줘야 조금 더 프레임이 확보가 됩니다. 6800유로도 아직까지는 무거운 게임이라 해상도까지 낮춰줄 때 더 많은 프레임 확보가 될 것 같더라고요. 배틀그라운드는 국민 옵션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어디서 테스트하느냐에 따라 평균 프레임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조금 더 나와줬으면 좀 요런 생각이 들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이 프레임이 나쁘다고 볼 순 없는데요. 조금 아쉬운 느낌인 거죠. 마지막으로 갓 오브 워 3도 프로 모드로 두니 50프레임 조금 못 미쳐서 측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초반 부분이지만 잠깐 플레이를 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임이었습니다. 덕분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아야네어 2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려고 각을 재고 있어요. 일단 게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전력을 최대로 높여서 30W를 넘겨도 게임을 계속 진행하면서는 한 27에서 28W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테스트 버전으로 돌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15W와 27W의 성능 차이는 확실히 보이지만 무조건 최대 전력으로 놓기보다는 이 프레임이 낮아도 되는 게임에서는 전략과 해상도를 낮춰준다면 배터리를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풀 HD 환경 기준에서는 15W와 27W의 배터리 사용 시간이 한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력을 잘 조절해야 한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UMPC에서 배터리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아직이다. 몇 세대는 더 지나야지 배터리 걱정 없이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충전은 기기에서 최대 100W까지 지원을 하고요. 동봉되어 있는 어댑터는 최대 65W까지 지원을 합니다. 동봉된 어댑터를 기준으로 충전 시간을 확인해보면 90%까지는 약 1시간 40분 정도, 완충까지는 약 2시간 2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속도가 너무 더딘 것 같아서 제가 2번을 더 테스트 해봤거든요.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펜 RPM을 최대로 놓으면 확실히 소음은 커집니다. 노트북 펜 소음 아시죠? 게이밍 노트북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히 원펜이 돌아가는 그러한 소리는 들립니다. 그리고 온도 역시 소비 전력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확실히 전력이 낮아질수록 유지되는 온도가 다릅니다. 한 27에서 28W 정도를 기준으로 최대 전력에서 70도대를 보여주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높아지진 않았거든요. 온도가 베스트는 아니지만 더 높아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피커 위치가 전면부에 없는 건 아쉬웠는데요. 우선 소리부터 들어보죠. 아야네오 2 스피커는 하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스팀덱처럼 소리가 다이렉트로 귀에 오는 게 아니라서 뭉개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 전용 소프트웨어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오류는 있습니다. 장시간 활용을 하면은 소프트웨어 팝업이 안 된다든지, 해상도와 맞지 않는 사이즈로 갑자기 변경이 된다든지, 그리고 언어를 한글로 바꿨지만 여전히 보이는 중문이라든지 이러한 오류들이 있지만 기기를 세팅하는 면에서는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된 게임 리스트를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우측에서 바로 펜 RPM이나 와트, 해상도 이러한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 RGB 라이트 기능이나 단축키를 설정해 준다던가 조이스틱을 보정해 준다던가, 이 아야네오 2를 조작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내 취향에 맞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최근 들어 UFC를 많이 만져볼 기회가 생겨서 제 채널에서도 영상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격 비싸죠. 단순히 게임만 하기에는 상당히 고가템입니다. 또 배터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소모가 되고요. 윈도우 환경의 세팅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 요 세 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있고 그 상태에서 UMPC를 찾는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꽤나 만족할 수 있는 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디자인을 보면 알겠지만 정말 매끈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완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 촬영하기 전까지도 제가 계속 만져보면서 게임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여기가 너무 실망스러운데 뭐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특히 현재까지 출시가 된 UMPC 중에서 6800U를 탑재한 몇 안 되는 제품이죠. 이 성능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080p 환경을 타겟으로 AAA 게임이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기기 마감도도 제 기준에서는 요 정도면은 더할 나위가 없고요. 윈도우 OS가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이티브 윈도우 프로그램도 실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더 편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키마 연결을 해주면 되고요. 윈도우 OS를 활용할 수 있는 6800U 탑재 게임기, 이 문구를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아야네오 2를 본다면 그분들에게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잘한 오류들이 좀 있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꾸준히 진행했으면 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킥스탠드가 없어서 관련 제품을 사던가 거치대에 올려야 하는 좀 요런 게 좀 불편했어요. 그리고 90Hz 정도 주사율을 지원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60프레임을 넘는 게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광탈이죠. 배터리도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단순히 제품이 궁금해서 클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구입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려고 오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아야네오 2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좋은 거 당연히 알지. 비싸니까 그렇지.